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 우리는 종종 건강과 맛 사이에서 고민하곤 합니다. 건강한 음식은 어딘가 맛이 없고 맛있는 음식은 몸에 해로울 것 같다는 오랜 편견 때문이지요. 오늘 저희는 그 편견을 기분 좋게 깨뜨릴 아주 특별한 식재료, 바로 두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두부는 너무나도 익숙한 존재입니다. 찌개에 빠지지 않는 부드러운 조연, 가끔은 노릇하게 구워 밥반찬이 되어주는 식재료. 하지만 오늘 우리는 두부를 식탁의 조연이 아닌 건강과 맛을 모두 책임지는 화려한 주연으로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느리게 나이 드는 저속 노화 식단의 핵심, 두부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보시죠. 먼저, 왜 두부가 우리 몸에 그토록 이로운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식물성 단백질에 있습니다. 흔히 단백질이라고 하면 고기를 떠올리지만 수명을 연장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특히 중장년층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두부의 원재료인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말린 콩 100g에는 무려 25g에서 35g에 달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죠. 하지만 콩은 특유의 비린 맛과 식감 때문에 매일 꾸준히 섭취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부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두부는 콩을 갈고 끓여 굳히는 가공 과정을 통해 콩의 비린맛과 향은 부드럽게 감추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단백질과 영양소는 고스란히 간직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식감은 덤이고요. 혹시 식물성 에스트로겐, 즉 이소플라본 성분 때문에 콩 섭취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해 과다 섭취 시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적당량의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증상 완화나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무엇보다 콩을 두부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소플라본 함량은 3분의 1, 심지어 4분의 1까지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두부를 통해 섭취하는 양은 전혀 걱정할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건강상의 이점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인물이 가장 먼저 찾는 음식이 바로 하얀 두부였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이제 다시는 죄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음식을 넘어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두부는 찌개나 국의 부속 재료 혹은 간단한 조림 반찬 정도로만 활용되며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부를 식탁의 중심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두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야겠죠. 마트에 가면 순두부, 연두부, 일반 두부 등 종류가 다양해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는 수분 함량에 있습니다. 콩물을 끓여 응고시킨 후 물을 거의 빼지 않고 몽글몽글한 상태 그대로를 담은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수분이 가장 많아 찌개나 탕처럼 부드럽게 떠먹는 요리에 잘 어울리죠. 여기서 물을 조금 더 빼서 살짝 단단하게 굳힌 것이 푸딩 같은 식감의 연두부입니다. 연두부는 그 자체로 샐러드 토핑으로 올리거나 가벼운 소스를 곁들여 생식으로 먹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압착하여 단단하게 만든 것이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일반 두부입니다. 이 일반 두부도 자세히 보면 찌개용과 부침용으로 나뉩니다. 찌개용은 좀 더 부드럽고 촉촉하며 부침용은 수분 함량이 적어 더 단단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요리의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부드러운 찌개용 두부를 부치려고 하면 쉽게 부서지고 단단한 부침용 두부를 찌개에 넣으면 국물이 잘 배어들지 않아 겉도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용도에 맞는 두부를 선택하는 것이 맛있는 두부 요리의 첫걸음입니다. 남은 두부를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찌개용 두부는 남았을 때 물에 담가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침용 두부는 물기 없이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이 빠질 수 있는 채반이 있는 용기에 담아두면 다음에 부침 요리를 할 때 기름이 튀지 않고 더욱 바삭하고 맛있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봉한 두부는 쉽게 상할 수 있으니 가급적 3일 이내에 모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특히 근육량이 중요한 어르신들의 경우 두부만으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모두 채우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부 100g당 단백질은 약 8에서 10g 정도입니다. 두부는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계란, 생선, 살코기 등 충분한 동물성 단백질도 균형 있게 함께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잠자고 있던 두부의 맛을 깨울 시간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놀랍도록 맛있는 두부 레시피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3분 완성 마법의 반찬, 두부 김무침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밥상에는 파래나 턱 같은 해조류를 두부와 함께 무쳐 먹는 반찬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향과 밭의 고소함이 어우러진 지혜로운 조합이죠. 하지만 파래나 턱은 제철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집에나 있는 김을 활용할 겁니다. 먼저 단단한 부침용 두부 반모를 준비합니다. 두부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소금을 뿌려 물기를 빼는 과정은 번거롭습니다. 대신 키친타월로 두부의 물기를 꼼꼼히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볼에 두부를 담고 포크로 성글게 으깨주세요. 너무 곱게 갈 필요 없이 덩어리가 조금 씹히는 느낌이 있도록 으깨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잘게 썬 대파 흰 부분을 넣어줍니다. 대파의 알싸하고 아삭한 식감이 두부에 부드럽고 다소 밋밋할 수 있는 맛에 경쾌한 포인트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조미가 되지 않은 김밥용김 한 장을 비닐봉지에 넣고 잘게 부숴서 넣어줍니다. 이제 양념 차례입니다. 콩 발효액이나 국간장 1큰술, 고소한 향을 더할 참기름 반 큰술, 그리고 통깨를 넉넉히 뿌려줍니다. 이제 모든 재료를 가볍게 섞어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 위에 이 두부 김무침을 듬뿍 올려 비벼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두 번째 요리는 식빵의 개념을 바꾸는 궁극의 건강 샌드위치, 두부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는 간편하지만 주재료인 식빵이 정제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통밀빵도 좋은 대안이지만 오늘은 빵 대신 두부를 사용할 겁니다. 이 요리의 핵심은 두부를 빵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부침용 두부 한 모를 준비해 물기를 잘 제거한 후 두부를 세워서 조심스럽게 반으로 포를 뜨듯이 잘라줍니다. 그러면 식빵과 비슷한 모양의 두부 2조각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두부를 구워줄 차례입니다. 팬에 기름을 아주 살짝만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는 것이 비결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게 수분은 날아가고 고소함만 응축되는 과정입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신다면 170도에서 10분 정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 구워주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잘 구워진 두부의 한쪽 면에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넉넉히 발라줍니다.
톡톡 터지는 겨자씨의 식감과 알싸한 맛이 스테이크 소스처럼 두부의 풍미를 한껏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속재료를 쌓아 올릴 차례입니다. 아삭한 양상추, 신선한 토마토, 얇게 썬 양파, 그리고 단백질을 보충해줄 닭가슴살 햄이나 삶은 계란을 차곡차곡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두부 한 조각에도 머스터드를 발라 뚜껑처럼 덮어줍니다. 이대로 먹기엔 무너질 수 있으니 랩으로 단단하게 감싸 모양을 고정시킨 후 칼로 반을 자르면 단면이 아주 먹음직스러운 두부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단단하고 고소한 두부와 알싸한 머스터드, 신선한 채소들이 어우러져 빵 샌드위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과 건강함을 동시에 선사할 것입니다. 혈당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샌드위치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두부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건강한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장 평범한 식재료 속에 우리의 건강과 미각을 만족시킬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두부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속 두부를 꺼내 식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매일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맛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 우리는 종종 건강과 맛 사이에서 고민하곤 합니다. 건강한 음식은 어딘가 맛이 없고 맛있는 음식은 몸에 해로울 것 같다는 오랜 편견 때문이지요. 오늘 저희는 그 편견을 기분 좋게 깨뜨릴 아주 특별한 식재료, 바로 두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두부는 너무나도 익숙한 존재입니다. 찌개에 빠지지 않는 부드러운 조연, 가끔은 노릇하게 구워 밥반찬이 되어주는 식재료. 하지만 오늘 우리는 두부를 식탁의 조연이 아닌 건강과 맛을 모두 책임지는 화려한 주연으로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느리게 나이 드는 저속 노화 식단의 핵심, 두부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보시죠. 먼저, 왜 두부가 우리 몸에 그토록 이로운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식물성 단백질에 있습니다. 흔히 단백질이라고 하면 고기를 떠올리지만 수명을 연장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특히 중장년층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두부의 원재료인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말린 콩 100g에는 무려 25g에서 35g에 달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죠. 하지만 콩은 특유의 비린맛과 식감 때문에 매일 꾸준히 섭취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부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두부는 콩을 갈고 끓여 굳히는 가공 과정을 통해 콩의 비린맛과 향은 부드럽게 감추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단백질과 영양소는 고스란히 간직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식감은 덤이고요. 혹시 식물성 에스트로겐, 즉 이소플라본 성분 때문에 콩 섭취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해 과다 섭취 시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적당량의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증상 완화나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무엇보다 콩을 두부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소플라본 함량은 3분의 1, 심지어 4분의 1까지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두부를 통해 섭취하는 양은 전혀 걱정할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건강상의 이점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인물이 가장 먼저 찾는 음식이
바로 하얀 두부였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이제 다시는 죄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음식을 넘어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두부는 찌개나 국의 부속 재료 혹은 간단한 조림 반찬 정도로만 활용되며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부를 식탁의 중심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두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야겠죠. 마트에 가면 순두부, 연두부, 일반 두부 등 종류가 다양해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는 수분 함량에 있습니다. 콩물을 끓여 응고시킨 후 물을 거의 빼지 않고 몽글몽글한 상태 그대로를 담은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수분이 가장 많아 찌개나 탕처럼 부드럽게 떠먹는 요리에 잘 어울리죠. 여기서 물을 조금 더 빼서 살짝 단단하게 굳힌 것이 푸딩 같은 식감의 연두부입니다. 연두부는 그 자체로 샐러드 토핑으로 올리거나 가벼운 소스를 곁들여 생식으로 먹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압착하여 단단하게 만든 것이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일반 두부입니다. 이 일반 두부도 자세히 보면 찌개용과 부침용으로 나뉩니다. 찌개용은 좀 더 부드럽고 촉촉하며 부침용은 수분 함량이 적어 더 단단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요리의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부드러운 찌개용 두부를 부치려고 하면 쉽게 부서지고 단단한 부침용 두부를 찌개에 넣으면 국물이 잘 배어들지 않아 겉도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용도에 맞는 두부를 선택하는 것이 맛있는 두부 요리의 첫걸음입니다. 남은 두부를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찌개용 두부는 남았을 때 물에 담가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침용 두부는 물기 없이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이 빠질 수 있는 채반이 있는 용기에 담아두면 다음에 부침 요리를 할 때 기름이 튀지 않고 더욱 바삭하고 맛있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봉한 두부는 쉽게 상할 수 있으니 가급적 3일 이내에 모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특히 근육량이 중요한 어르신들의 경우 두부만으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모두 채우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부 100g당 단백질은 약 8에서 10g 정도입니다. 두부는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계란, 생선, 살코기 등 충분한 동물성 단백질도 균형 있게 함께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잠자고 있던 두부의 맛을 깨울 시간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놀랍도록 맛있는 두부 레시피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3분 완성 마법의 반찬, 두부 김무침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밥상에는 파래나 턱 같은 해조류를 두부와 함께 무쳐 먹는 반찬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향과 밭의 고소함이 어우러진 지혜로운 조합이죠. 하지만 파래나 턱은 제철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집에나 있는 김을 활용할 겁니다. 먼저 단단한 부침용 두부 반모를 준비합니다. 두부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소금을 뿌려 물기를 빼는 과정은 번거롭습니다. 대신 키친타월로 두부의 물기를 꼼꼼히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볼에 두부를 담고 포크로 성글게 으깨주세요. 너무 곱게 갈 필요 없이 덩어리가 조금 씹히는 느낌이 있도록 으깨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잘게 썬 대파 흰 부분을 넣어줍니다. 대파의 알싸하고 아삭한 식감이 두부에 부드럽고 다소 밋밋할 수 있는 맛에 경쾌한 포인트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조미가 되지 않은 김밥용김 한 장을 비닐봉지에 넣고 잘게 부숴서 넣어줍니다.
이제 양념 차례입니다. 콩 발효액이나 국간장 1큰술, 고소한 향을 더할 참기름 반 큰술, 그리고 통깨를 넉넉히 뿌려줍니다. 이제 모든 재료를 가볍게 섞어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 위에 이 두부 김무침을 듬뿍 올려 비벼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두 번째 요리는 식빵의 개념을 바꾸는 궁극의 건강 샌드위치, 두부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는 간편하지만 주재료인 식빵이 정제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통밀빵도 좋은 대안이지만 오늘은 빵 대신 두부를 사용할 겁니다. 이 요리의 핵심은 두부를 빵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부침용 두부 한 모를 준비해 물기를 잘 제거한 후 두부를 세워서 조심스럽게 반으로 포를 뜨듯이 잘라줍니다. 그러면 식빵과 비슷한 모양의 두부 두 조각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두부를 구워줄 차례입니다. 팬에 기름을 아주 살짝만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는 것이 비결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게 수분은 날아가고 고소함만 응축되는 과정입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신다면 170도에서 10분 정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 구워주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잘 구워진 두부의 한쪽 면에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넉넉히 발라줍니다. 톡톡 터지는 겨자씨의 식감과 알싸한 맛이 스테이크 소스처럼 두부의 풍미를 한껏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속재료를 쌓아 올릴 차례입니다. 아삭한 양상추, 신선한 토마토, 얇게 썬 양파, 그리고 단백질을 보충해줄 닭가슴살 햄이나 삶은 계란을 차곡차곡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두부 한 조각에도 머스터드를 발라 뚜껑처럼 덮어줍니다. 이대로 먹기엔 무너질 수 있으니 랩으로 단단하게 감싸 모양을 고정시킨 후 칼로 반을 자르면 단면이 아주 먹음직스러운 두부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단단하고 고소한 두부와 알싸한 머스터드, 신선한 채소들이 어우러져 빵 샌드위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과 건강함을 동시에 선사할 것입니다. 혈당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샌드위치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두부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건강한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장 평범한 식재료 속에 우리의 건강과 미각을 만족시킬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두부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속 두부를 꺼내 식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매일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맛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 우리는 종종 건강과 맛 사이에서 고민하곤 합니다. 건강한 음식은 어딘가 맛이 없고 맛있는 음식은 몸에 해로울 것 같다는 오랜 편견 때문이지요. 오늘 저희는 그 편견을 기분 좋게 깨뜨릴 아주 특별한 식재료, 바로 두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두부는 너무나도 익숙한 존재입니다. 찌개에 빠지지 않는 부드러운 조연, 가끔은 노릇하게 구워 밥반찬이 되어주는 식재료. 하지만 오늘 우리는 두부를 식탁의 조연이 아닌 건강과 맛을 모두 책임지는 화려한 주연으로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느리게 나이 드는 저속 노화 식단의 핵심, 두부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보시죠. 먼저, 왜 두부가 우리 몸에 그토록 이로운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식물성 단백질에 있습니다. 흔히 단백질이라고 하면 고기를 떠올리지만
수명을 연장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특히 중장년층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두부의 원재료인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말린 콩 100g에는 무려 25g에서 35g에 달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죠. 하지만 콩은 특유의 비린맛과 식감 때문에 매일 꾸준히 섭취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부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두부는 콩을 갈고 끓여 굳히는 가공 과정을 통해 콩의 비린맛과 향은 부드럽게 감추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단백질과 영양소는 고스란히 간직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식감은 덤이고요. 혹시 식물성 에스트로겐, 즉 이소플라본 성분 때문에 콩 섭취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해 과다 섭취 시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적당량의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증상 완화나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무엇보다 콩을 두부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소플라본 함량은 3분의 1, 심지어 4분의 1까지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두부를 통해 섭취하는 양은 전혀 걱정할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건강상의 이점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인물이 가장 먼저 찾는 음식이 바로 하얀 두부였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이제 다시는 죄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음식을 넘어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두부는 찌개나 국의 부속 재료 혹은 간단한 조림 반찬 정도로만 활용되며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부를 식탁의 중심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두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야겠죠. 마트에 가면 순두부, 연두부, 일반 두부 등 종류가 다양해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는 수분 함량에 있습니다. 콩물을 끓여 응고시킨 후 물을 거의 빼지 않고 몽글몽글한 상태 그대로를 담은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수분이 가장 많아 찌개나 탕처럼 부드럽게 떠먹는 요리에 잘 어울리죠. 여기서 물을 조금 더 빼서 살짝 단단하게 굳힌 것이 푸딩 같은 식감의 연두부입니다. 연두부는 그 자체로 샐러드 토핑으로 올리거나 가벼운 소스를 곁들여 생식으로 먹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압착하여 단단하게 만든 것이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일반 두부입니다. 이 일반 두부도 자세히 보면 찌개용과 부침용으로 나뉩니다. 찌개용은 좀 더 부드럽고 촉촉하며 부침용은 수분 함량이 적어 더 단단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요리의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부드러운 찌개용 두부를 부치려고 하면 쉽게 부서지고 단단한 부침용 두부를 찌개에 넣으면 국물이 잘 배어들지 않아 겉도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용도에 맞는 두부를 선택하는 것이 맛있는 두부 요리의 첫걸음입니다. 남은 두부를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찌개용 두부는 남았을 때 물에 담가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침용 두부는 물기 없이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이 빠질 수 있는 채반이 있는 용기에 담아두면 다음에 부침 요리를 할 때 기름이 튀지 않고 더욱 바삭하고 맛있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봉한 두부는 쉽게 상할 수 있으니 가급적 3일 이내에 모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특히 근육량이 중요한 어르신들의 경우 두부만으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모두 채우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부 100g당 단백질은 약 8에서 10g 정도입니다.
두부는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근감 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계란, 생선, 살코기 등 충분한 동물성 단백질도 균형 있게 함께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잠자고 있던 두부의 맛을 깨울 시간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놀랍도록 맛있는 두부 레시피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3분 완성 마법의 반찬, 두부 김무침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밥상에는 파래나 턱 같은 해조류를 두부와 함께 무쳐 먹는 반찬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향과 밭의 고소함이 어우러진 지혜로운 조합이죠. 하지만 파래나 턱은 제철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집에나 있는 김을 활용할 겁니다. 먼저 단단한 부침용 두부 반모를 준비합니다. 두부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소금을 뿌려 물기를 빼는 과정은 번거롭습니다. 대신 키친타월로 두부의 물기를 꼼꼼히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볼에 두부를 담고 포크로 성글게 으깨주세요. 너무 곱게 갈 필요 없이 덩어리가 조금 씹히는 느낌이 있도록 으깨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잘게 썬 대파 흰 부분을 넣어줍니다. 대파의 알싸하고 아삭한 식감이 두부에 부드럽고 다소 밋밋할 수 있는 맛에 경쾌한 포인트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조미가 되지 않은 김밥용김 한 장을 비닐봉지에 넣고 잘게 부숴서 넣어줍니다. 이제 양념 차례입니다. 콩 발효액이나 국간장 1큰술, 고소한 향을 더할 참기름 반 큰술, 그리고 통깨를 넉넉히 뿌려줍니다. 이제 모든 재료를 가볍게 섞어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 위에 이 두부 김무침을 듬뿍 올려 비벼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두 번째 요리는 식빵의 개념을 바꾸는 궁극의 건강 샌드위치, 두부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는 간편하지만 주재료인 식빵이 정제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통밀빵도 좋은 대안이지만 오늘은 빵 대신 두부를 사용할 겁니다. 이 요리의 핵심은 두부를 빵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부침용 두부 한 모를 준비해 물기를 잘 제거한 후 두부를 세워서 조심스럽게 반으로 포를 뜨듯이 잘라줍니다. 그러면 식빵과 비슷한 모양의 두부 2조각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두부를 구워줄 차례입니다. 팬에 기름을 아주 살짝만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는 것이 비결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게 수분은 날아가고 고소함만 응축되는 과정입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신다면 170도에서 10분 정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 구워주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잘 구워진 두부의 한쪽 면에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넉넉히 발라줍니다. 톡톡 터지는 겨자씨의 식감과 알싸한 맛이 스테이크 소스처럼 두부의 풍미를 한껏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속재료를 쌓아 올릴 차례입니다. 아삭한 양상추, 신선한 토마토, 얇게 썬 양파, 그리고 단백질을 보충해줄 닭가슴살 햄이나 삶은 계란을 차곡차곡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두부 한 조각에도 머스터드를 발라 뚜껑처럼 덮어줍니다. 이대로 먹기엔 무너질 수 있으니 랩으로 단단하게 감싸 모양을 고정시킨 후 칼로 반을 자르면 단면이 아주 먹음직스러운 두부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단단하고 고소한 두부와 알싸한 머스터드, 신선한 채소들이 어우러져 빵 샌드위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과 건강함을 동시에 선사할 것입니다. 혈당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샌드위치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두부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건강한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장 평범한 식재료 속에 우리의 건강과 미각을 만족시킬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두부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속 두부를 꺼내 식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매일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맛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 우리는 종종 건강과 맛 사이에서 고민하곤 합니다. 건강한 음식은 어딘가 맛이 없고 맛있는 음식은 몸에 해로울 것 같다는 오랜 편견 때문이지요. 오늘 저희는 그 편견을 기분 좋게 깨뜨릴 아주 특별한 식재료, 바로 두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두부는 너무나도 익숙한 존재입니다. 찌개에 빠지지 않는 부드러운 조연, 가끔은 노릇하게 구워 밥 반찬이 되어주는 식재료. 하지만 오늘 우리는 두부를 식탁의 조연이 아닌 건강과 맛을 모두 책임지는 화려한 주연으로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느리게 나이 드는 저속 노화 식단의 핵심, 두부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보시죠. 먼저, 왜 두부가 우리 몸에 그토록 이로운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식물성 단백질에 있습니다. 흔히 단백질이라고 하면 고기를 떠올리지만 수명을 연장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특히 중장년층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두부의 원재료인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말린 콩 100g에는 무려 25g에서 35g에 달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죠. 하지만 콩은 특유의 비린맛과 식감 때문에 매일 꾸준히 섭취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부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두부는 콩을 갈고 끓여 굳히는 가공 과정을 통해 콩의 비린맛과 향은 부드럽게 감추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단백질과 영양소는 고스란히 간직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식감은 덤이고요. 혹시 식물성 에스트로겐, 즉 이소플라본 성분 때문에 콩 섭취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해 과다 섭취 시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적당량의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증상 완화나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무엇보다 콩을 두부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소플라본 함량은 3분의 1, 심지어 4분의 1까지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두부를 통해 섭취하는 양은 전혀 걱정할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건강상의 이점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인물이 가장 먼저 찾는 음식이 바로 하얀 두부였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이제 다시는 죄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음식을 넘어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두부는 찌개나 국의 부속 재료 혹은 간단한 조림 반찬 정도로만 활용되며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부를 식탁의 중심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두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야겠죠. 마트에 가면 순두부, 연두부, 일반 두부 등 종류가 다양해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는 수분 함량에 있습니다. 콩물을 끓여 응고시킨 후 물을 거의 빼지 않고 몽글몽글한 상태 그대로를 담은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수분이 가장 많아 찌개나 탕처럼 부드럽게 떠먹는 요리에 잘 어울리죠. 여기서 물을 조금 더 빼서
살짝 단단하게 굳힌 것이 푸딩 같은 식감의 연두부입니다. 연두부는 그 자체로 샐러드 토핑으로 올리거나 가벼운 소스를 곁들여 생식으로 먹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압착하여 단단하게 만든 것이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일반 두부입니다. 이 일반 두부도 자세히 보면 찌개용과 부침용으로 나뉩니다. 찌개용은 좀 더 부드럽고 촉촉하며 부침용은 수분 함량이 적어 더 단단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요리의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부드러운 찌개용 두부를 부치려고 하면 쉽게 부서지고 단단한 부침용 두부를 찌개에 넣으면 국물이 잘 배어들지 않아 겉도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용도에 맞는 두부를 선택하는 것이 맛있는 두부 요리의 첫걸음입니다. 남은 두부를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찌개용 두부는 남았을 때 물에 담가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침용 두부는 물기 없이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이 빠질 수 있는 채반이 있는 용기에 담아두면 다음에 부침 요리를 할 때 기름이 튀지 않고 더욱 바삭하고 맛있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봉한 두부는 쉽게 상할 수 있으니 가급적 3일 이내에 모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특히 근육량이 중요한 어르신들의 경우 두부만으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모두 채우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부 100g당 단백질은 약 8에서 10g 정도입니다. 두부는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계란, 생선, 살코기 등 충분한 동물성 단백질도 균형 있게 함께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잠자고 있던 두부의 맛을 깨울 시간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놀랍도록 맛있는 두부 레시피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3분 완성 마법의 반찬, 두부 김무침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밥상에는 파래나 턱 같은 해조류를 두부와 함께 무쳐 먹는 반찬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향과 밭의 고소함이 어우러진 지혜로운 조합이죠. 하지만 파래나 턱은 제철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집에나 있는 김을 활용할 겁니다. 먼저 단단한 부침용 두부 반모를 준비합니다. 두부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소금을 뿌려 물기를 빼는 과정은 번거롭습니다. 대신 키친타월로 두부의 물기를 꼼꼼히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볼에 두부를 담고 포크로 성글게 으깨주세요. 너무 곱게 갈 필요 없이 덩어리가 조금 씹히는 느낌이 있도록 으깨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잘게 썬 대파 흰 부분을 넣어줍니다. 대파의 알싸하고 아삭한 식감이 두부에 부드럽고 다소 밋밋할 수 있는 맛에 경쾌한 포인트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조미가 되지 않은 김밥용김 한 장을 비닐봉지에 넣고 잘게 부숴서 넣어줍니다. 이제 양념 차례입니다. 콩 발효액이나 국간장 1큰술, 고소한 향을 더할 참기름 반 큰술, 그리고 통깨를 넉넉히 뿌려줍니다. 이제 모든 재료를 가볍게 섞어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 위에 이 두부 김무침을 듬뿍 올려 비벼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두 번째 요리는 식빵의 개념을 바꾸는 궁극의 건강 샌드위치, 두부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는 간편하지만 주재료인 식빵이 정제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통밀빵도 좋은 대안이지만 오늘은 빵 대신 두부를 사용할 겁니다. 이 요리의 핵심은 두부를 빵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부침용 두부 한 모를 준비해 물기를 잘 제거한 후 두부를 세워서 조심스럽게 반으로 포를 뜨듯이 잘라줍니다. 그러면 식빵과 비슷한 모양의 두부 두 조각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두부를 구워줄 차례입니다. 팬에 기름을 아주 살짝만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는 것이 비결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게, 수분은 날아가고 고소함만 응축되는 과정입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신다면 170도에서 10분 정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 구워주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잘 구워진 두부의 한쪽 면에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넉넉히 발라줍니다. 톡톡 터지는 겨자씨의 식감과 알싸한 맛이 스테이크 소스처럼 두부의 풍미를 한껏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속재료를 쌓아 올릴 차례입니다. 아삭한 양상추, 신선한 토마토, 얇게 썬 양파, 그리고 단백질을 보충해줄 닭가슴살 햄이나 삶은 계란을 차곡차곡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두부 한 조각에도 머스터드를 발라 뚜껑처럼 덮어줍니다. 이대로 먹기엔 무너질 수 있으니 랩으로 단단하게 감싸 모양을 고정시킨 후 칼로 반을 자르면 단면이 아주 먹음직스러운 두부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단단하고 고소한 두부와 알싸한 머스터드, 신선한 채소들이 어우러져 빵 샌드위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과 건강함을 동시에 선사할 것입니다. 혈당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샌드위치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두부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건강한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장 평범한 식재료 속에 우리의 건강과 미각을 만족시킬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두부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속 두부를 꺼내 식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매일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맛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 우리는 종종 건강과 맛 사이에서 고민하곤 합니다. 건강한 음식은 어딘가 맛이 없고 맛있는 음식은 몸에 해로울 것 같다는 오랜 편견 때문이지요. 오늘 저희는 그 편견을 기분 좋게 깨뜨릴 아주 특별한 식재료, 바로 두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두부는 너무나도 익숙한 존재입니다. 찌개에 빠지지 않는 부드러운 조연, 가끔은 노릇하게 구워 밥반찬이 되어주는 식재료. 하지만 오늘 우리는 두부를 식탁의 조연이 아닌 건강과 맛을 모두 책임지는 화려한 주연으로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느리게 나이 드는 저속 노화 식단의 핵심, 두부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보시죠. 먼저, 왜 두부가 우리 몸에 그토록 이로운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식물성 단백질에 있습니다. 흔히 단백질이라고 하면 고기를 떠올리지만 수명을 연장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특히 중장년층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두부의 원재료인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말린 콩 100g에는 무려 25g에서 35g에 달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죠. 하지만 콩은 특유의 비린맛과 식감 때문에 매일 꾸준히 섭취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부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두부는 콩을 갈고 끓여 굳히는 가공 과정을 통해 콩의 비린맛과 향은 부드럽게 감추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단백질과 영양소는 고스란히 간직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식감은 덤이고요. 혹시 식물성 에스트로겐, 즉 이소플라본 성분 때문에 콩 섭취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해 과다 섭취 시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적당량의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증상 완화나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무엇보다 콩을 두부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소플라본 함량은 3분의 1, 심지어 4분의 1까지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두부를 통해 섭취하는 양은 전혀 걱정할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건강상의 이점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인물이 가장 먼저 찾는 음식이 바로 하얀 두부였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이제 다시는 죄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음식을 넘어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두부는 찌개나 국의 부속 재료 혹은 간단한 조림 반찬 정도로만 활용되며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부를 식탁의 중심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두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야겠죠. 마트에 가면 순두부, 연두부, 일반 두부 등 종류가 다양해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는 수분 함량에 있습니다. 콩물을 끓여 응고시킨 후 물을 거의 빼지 않고 몽글몽글한 상태 그대로를 담은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수분이 가장 많아 찌개나 탕처럼 부드럽게 떠먹는 요리에 잘 어울리죠. 여기서 물을 조금 더 빼서 살짝 단단하게 굳힌 것이 푸딩 같은 식감의 연두부입니다. 연두부는 그 자체로 샐러드 토핑으로 올리거나 가벼운 소스를 곁들여 생식으로 먹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압착하여 단단하게 만든 것이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일반 두부입니다. 이 일반 두부도 자세히 보면 찌개용과 부침용으로 나뉩니다. 찌개용은 좀 더 부드럽고 촉촉하며 부침용은 수분 함량이 적어 더 단단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요리의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부드러운 찌개용 두부를 부치려고 하면 쉽게 부서지고 단단한 부침용 두부를 찌개에 넣으면 국물이 잘 배어들지 않아 겉도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용도에 맞는 두부를 선택하는 것이 맛있는 두부 요리의 첫걸음입니다. 남은 두부를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찌개용 두부는 남았을 때 물에 담가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침용 두부는 물기 없이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이 빠질 수 있는 채반이 있는 용기에 담아두면 다음에 부침 요리를 할 때 기름이 튀지 않고 더욱 바삭하고 맛있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봉한 두부는 쉽게 상할 수 있으니 가급적 3일 이내에 모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특히 근육량이 중요한 어르신들의 경우 두부만으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모두 채우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부 100g당 단백질은 약 8에서 10g 정도입니다. 두부는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계란, 생선, 살코기 등 충분한 동물성 단백질도 균형 있게 함께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잠자고 있던 두부의 맛을 깨울 시간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놀랍도록 맛있는 두부 레시피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3분 완성 마법의 반찬, 두부 김무침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밥상에는 파래나 턱 같은 해조류를 두부와 함께 무쳐 먹는 반찬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향과 밭의 고소함이 어우러진 지혜로운 조합이죠. 하지만 파래나 턱은 제철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집에나 있는 김을 활용할 겁니다. 먼저 단단한 부침용 두부 반모를 준비합니다. 두부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소금을 뿌려 물기를 빼는 과정은 번거롭습니다. 대신 키친타월로
두부의 물기를 꼼꼼히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볼에 두부를 담고 포크로 성글게 으깨주세요. 너무 곱게 갈 필요 없이 덩어리가 조금 씹히는 느낌이 있도록 으깨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잘게 썬 대파 흰 부분을 넣어줍니다. 대파의 알싸하고 아삭한 식감이 두부에 부드럽고 다소 밋밋할 수 있는 맛에 경쾌한 포인트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조미가 되지 않은 김밥용김 한 장을 비닐봉지에 넣고 잘게 부숴서 넣어줍니다. 이제 양념 차례입니다. 콩 발효액이나 국간장 1큰술, 고소한 향을 더할 참기름 반 큰술, 그리고 통깨를 넉넉히 뿌려줍니다. 이제 모든 재료를 가볍게 섞어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 위에 이 두부 김무침을 듬뿍 올려 비벼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두 번째 요리는 식빵의 개념을 바꾸는 궁극의 건강 샌드위치, 두부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는 간편하지만 주재료인 식빵이 정제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통밀빵도 좋은 대안이지만 오늘은 빵 대신 두부를 사용할 겁니다. 이 요리의 핵심은 두부를 빵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부침용 두부 한 모를 준비해 물기를 잘 제거한 후 두부를 세워서 조심스럽게 반으로 포를 뜨듯이 잘라줍니다. 그러면 식빵과 비슷한 모양의 두부 두 조각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두부를 구워줄 차례입니다. 팬에 기름을 아주 살짝만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는 것이 비결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게 수분은 날아가고 고소함만 응축되는 과정입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신다면 170도에서 10분 정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 구워주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잘 구워진 두부의 한쪽 면에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넉넉히 발라줍니다. 톡톡 터지는 겨자씨의 식감과 알싸한 맛이 스테이크 소스처럼 두부의 풍미를 한껏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속재료를 쌓아 올릴 차례입니다. 아삭한 양상추, 신선한 토마토, 얇게 썬 양파, 그리고 단백질을 보충해줄 닭가슴살 햄이나 삶은 계란을 차곡차곡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두부 한 조각에도 머스터드를 발라 뚜껑처럼 덮어줍니다. 이대로 먹기엔 무너질 수 있으니 랩으로 단단하게 감싸 모양을 고정시킨 후 칼로 반을 자르면 단면이 아주 먹음직스러운 두부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단단하고 고소한 두부와 알싸한 머스터드, 신선한 채소들이 어우러져 빵 샌드위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과 건강함을 동시에 선사할 것입니다. 혈당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샌드위치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두부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건강한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장 평범한 식재료 속에 우리의 건강과 미각을 만족시킬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두부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속 두부를 꺼내 식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매일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맛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 우리는 종종 건강과 맛 사이에서 고민하곤 합니다. 건강한 음식은 어딘가 맛이 없고 맛있는 음식은 몸에 해로울 것 같다는 오랜 편견 때문이지요. 오늘 저희는 그 편견을 기분 좋게 깨뜨릴 아주 특별한 식재료, 바로 두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두부는 너무나도 익숙한 존재입니다.
찌개에 빠지지 않는 부드러운 조연, 가끔은 노릇하게 구워 밥반찬이 되어주는 식재료. 하지만 오늘 우리는 두부를 식탁